그래서 공매도를 어떤 거를 공매도를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제일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 이 책입니다. 윌리엄 오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엄청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공매도 투자 기법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제가 이 책을 한 5번 정도 읽고 요약까지 해놔가지고 이번에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사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후회 안 하실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첫 번째 내용은 일단 대전제가 시장 환경이 좋을 때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세 상승장에 나는 공매도로 돈을 벌겠다라고 덤비면은 거의 뭐 열의 9은 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이 약할 때,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면 뭐 그 나스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다우존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뭐 코스피의 큰 흐름, 코스닥의 큰 흐름을 먼저 보고 하자는 얘기고요. 사실 뭐 이게 미국의 2009년부터 2021년 동안 뭐 나스닥인데요 12배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때부터 진짜 지수가 12배나 올랐나? 하면서 이제 코스닥을 제가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뭐 사실 코스닥도 4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안 오른 건데, 미국은 완벽한 대세 상승장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 완벽한 대세 상승장인데, 한국 시장은 이 차트를 보시면 물론 뭐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미 상당 부분 고점을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이 지금 현재 대세 상승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좀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어떤 주식을 공매도 해야 되냐 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바로 직전 강세장의 최고 선도주들, 최근 같으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 화학, 뭐 삼성 SDI, 뭐 게임, 최근에 게임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이분이 또 내용을 다뤘던 거는 최근에 분할이 이루어진 주식, 뭐 여기서 뭐 인적 분할이냐 뭐 물적 분할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LG 화학이 물적 분할 발표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빠진, 제가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 카카오도 사실 이게 주봉인데 고점 대비해서는 사실 지금 17만 3천 원까지 갔다가 11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도 정말 도대체 이게 어떤 계기로 빠질지 너무 궁금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물적 분할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분할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100만 원을 넘었다가 지금 6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웃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전 고점의 주식을 가장 좋은 공매도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최근 몇 년간의 아모레퍼시픽처럼 뭐 사드 이후로 엄청 빠졌잖아요. 이렇게 산업 자체가 어쨌든 악재가 많고 좋아질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계속 빠지고 있는 주식에 그냥 공매도를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다른 여타 채널이랑 이런 부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다른 채널들 많이 보는데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 SDI든 LG화학이든 공매도 하라고 오르는 관점이 아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거의 유일하지 싶은데, 유튜브 생태계 정말 안에선. 네. 저희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그게 조금 말하면서도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저희는 이런 뷰를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어도 사지는 않게 되잖아요. 약간 맞습니다. 그게 되게 쇼츠로, 중요한 겁니다. 그쵸? 네. 돈을 벌진 못해도 적어도 이런데 물리진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 평균, 뭐 시장 고점, 뭐 사실 고점을 알면은 뭐 누가 주식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뭐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당시 이 책이 써질 때랑 지금이랑은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환경이 되게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사실 지금 특정 뭐 한 5개에서 10개 종목만 미친 듯이 오르고, 그쵸? 사실 다른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언론들은 뭐 미국 증시는 뭐 매일 상승한다 뭐 이렇게만 헤드라인 잡고 있지만, 이 시장 평균의 움직임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은 좀 보기가 어렵고, 차라리 빠질 만한 주식이 하락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더라고요. 이제 뭐 이것도 물론 개인차가 많이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시장 하락 추세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별주에서, 그러니까 뭐 히타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별주 공매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늘 마음속에 놓고 공매도를 실제로 하는 편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시장 제일 어떤 종목의 가장 끝에서 공매도를 꼭 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해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서 내가 제일 바닥에서 살 거라는 그렇죠. 관점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천장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공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동평균선 아래로 망가질 때, 뭐 가장 높은 데서 바로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5개월에서 7개월 후에 적당히 소화된 상태에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좀 이따가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선 밑으로 데드크로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가로지를 때 되게 보통 그때부터 1주에서 2개월 내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식의 것들, 물론 이게 무슨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걸 해보시면은 안 맞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숏포지션을 나름은 좀 잘한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이게 금호석유 차트인데요. 이게 일봉인데 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큰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주가가 51선 밑으로 갑자기 급락할 때, 이런 시점이 공매도의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는 거고, 데드크로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51선이 200일선 밑으로 내려갈 때, 여기 보시면은 이때부터도 이때만 쳤어도, 이때만 공매도를 했어도 한 20만 원부터 거의 한 15만 원 정도까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익으로는 굉장한 수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늘 주식을 관찰하면서 나는 이거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매도를 좀 해야겠다는 관점이고요.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노란색 왼쪽에 동그란 노란색 원을 보시면은 51선에서 오르는 주식일 때는 51선을 기반으로 빠지다가도 계속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데, 반대로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는 지지선이었던 어떤 이런 51선 혹은 61선이 이제 천장이 저항으로. 되는 겁니다.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했다가 네. 다시 커버했다가 다시 공매도를 하고, 이런 방식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카카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51선을 깨면서 이때부터 공매도의 최저기가 됐고, 네. 가장 최근에 51선이 200일선을 뚫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네. 카카오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보다는 매도로 지금 네.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것도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1선에서 계속 지지가 되다가 기가 막히게 이때부터는 네. 저항선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시면은 개인분들도 충분히 굉장히 쉽게 이 공매도라는 것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또 하나인데, 뭐 최후의 고점 신호를 읽어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냈는데, 엄청 오르던 주식이 갑자기 거기서 더 폭발적으로 막 2, 3주 동안 엄청나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뭐 이런 주식이 있었고, 밑에 뭐 철로 차트라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카카오인데요. 제가 작년에 카카오를 빨리 매도를 해가지고 저도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는데, 네, 저도 그때 같이 네, 했죠. 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때 해고통을 당했는데, 이 마지막 2, 3주 동안의 상승세가 정말 네, 그쵸.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뭐 각종 언론에서 모두들 네이버, 카카오 주식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이거를 고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주식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위메이드가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윌리엄 오닐이 말한 철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길게 양봉, 빨간 선이 길게 펼쳐지는데 같은 길이로 평행한 음봉, 파란 선이 겹쳐지는 어떤 이런 모습이 최상의 숏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제가 보고 있는 뭐 MACD 오실레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이런 걸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시고 주식을 보시면 좀 관점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말미에 또 설명을 하는 거는 공매도를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거래량이 작거나 자본 총액이 너무 작은 주식들, 이런 주식은 결국에는 공매도를 했다가 거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신고가 영역이라고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공매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별로다, 어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저희 익절님들께 혹은 손절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뭐 또 들으면 되게 또 그럴싸합니다. 근데 그럴싸한데 이런 내용을 듣고 본인이 정말 뭐 한 100만 원을 가지고라도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지 그냥 듣고 머리로만 하시면 영원히 이게 되지가 않고요. 제가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히타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금투협 교육 같은 걸 들으시고 선물로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흥분하고 이제 어떤 신문의 특정 종목 얘기가 나올 때 그때부터는 좀 공매도의 관점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면은 굉장히 주식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구나라고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뭐 차트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매일 주식 공부하고 업종 공부하고 저희는 그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돈을 벌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어떤 업종에 대한 공부도 같이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난번 제가 영상 해보니까 그래서 너는 뭘 사냐, 넌 뭘 파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저 주식 선물 매도로 LG화학, 카카오, GS 리테일 세 종목을 일단 공매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종목을 공매도를 쳐라라는 의미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많이 빠지는 날은 다시 커버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 다시 공매도를 잡아보고 이런 굉장히 유연한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정말 뭐 공매도를 부추긴다 이런 말씀은 드리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공매도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를 왜 이 자리에서 사지? 막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익절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손절보다. 저희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굳이 바닥에서 잘 살 필요가 굳이 없다. 추세의 중간에만 잘 올라타도 사실 돈 버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게 숏도 똑같습니다. 고점에서 정말 꼭대기에서 딱 숏을 쳐서 쫙 이렇게 먹는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어렵고, 어느 정도 추세가 하방으로 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거나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주식들이 이제 다 소문이 나고 다 이제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그런 흔한 주식이 돼서 막 수급이 꼬이고 이렇게 되는 와중에 정말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그 시기에 정확하게 잘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은 생각보다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다라는 점. 반대로 말하면 그런 지점에 있는 종목들은 사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저희 구독자분들은 좀 남들보다 잘 아셔서 실수를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벽두부터 너무 황당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걸 찍으면서 지금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네. 주제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공매도가 사실 또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왜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희가 오늘 개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같이 활용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답변도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질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어려웠나?